만약 시험으로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는 일찌감치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사법시험 수석 등 그는 시험만 봤다 하면 수석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선거를 통한 선출직 성적도 훌륭합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08년 18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기록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도 2차례 역임했습니다. 시험은 봤다 하면 수석이요. 선출직은 도전했다 하면 당선의 영광을 거머쥔 그이지만 그에게도 패배의 쓰라린 기억은 없지 않습니다. 유독 그는 대선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2007년 첫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해 그는 1.5%라는 저조한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에는 3%대 저조한 득표율로 4명 후보 중 4위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 오르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천시입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시점에 주권자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3구 대선에 단 한 번의 선거에 도전해 대통령에 당선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겪는 동안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뚝심 있는 지도자로 각인이 됐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힘입어 단박에 별의 순간을 잡아 대권을 거머쥐었죠. 원희룡 장관에게 천신은 열릴까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에 참여한 그가 유능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낸다면 포스트 윤석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폭력, 이른바 건폭과의 전면전을 주도하며 여권 지지층에게 강단이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맞서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정치권의 특혜 프레임 공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원 장관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원희룡이 달라졌다 이렇게 촌평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동안 차분하게 이성에 호소하는 정치를 해왔던 그가 최근 들어 결기를 발휘하며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있다고요. 3구 대선 국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원 장관은 유튜브 일타 강사로 나서 논리적으로 의혹을 조리 있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맞서 또다시 일타 강사로 나서 대중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기 대선까지는 4년 가까운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원 장관이 언제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시는, 즉 하늘의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입증하는 자에게 열리는 법입니다.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큽니다. 원희룡 장관이 여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 장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험지의 자원에 야당이 차지한 한 석을 여당목 한 석으로 바꿔내 2석의 효과를 거둔다면 그는 유력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대선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내각에 좀 더 머물며 국정 운영 수업을 더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 의중에 달린 문제입니다. 천시를 맞이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국민에게 최소한 여권 지지층에게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대권으로 가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지리입니다. 지리적 유리함을 뜻하는데요. 원 장관에게는 최대 난관이자 약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까지 영남과 호남이라는 양대 세력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합종 연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 출신 원희룡 장관에게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대권 도전 기회를 잡는데 결코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생 과정은 과거 대권 당선 방정식을 일거에 무너뜨린 블랙 스완과도 같습니다.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입증하면 핵심 지지층이 결집해
대세를 형성해 지원한다는 게 입증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최대 지지 세력이 분포한 영남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3구 대선은 역대 대선에 비해 지리적 영향력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차기 대선에도 계속된다면 제주 출신 원희룡 장관이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데 지리적 요인이 결코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연합, 세대연합, 세력연합을 통해서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확장성이 큰 후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관건은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지게 되면 여러 대선 지지도 조사가 실시할 텐데요. 그때 당선권에 진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차기 주자 원희룡의 성공 가능성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대선에서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그 후보자와 함께 국정을 책임질 동지가 누구이냐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을 합니다. 인화가 대권으로 가는 3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각종 수석이란 타이틀은 원희룡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증수표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은 나 홀로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다양한 인재가 그의 주변에 얼마나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 국민의 지지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2번 대선에 도전한 원희룡 장관은 국정을 함께 운영할 만한 인재풀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상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등은 원희룡 장관의 대권 도전을 도울 정책 브레인으로 꼽힙니다.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포진한 이른바 원희룡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장관과 함께 정치적 미래를 함께 꿈꾸려는 우군이 적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원 장관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은 희망 오름 포럼 발기인의 이름을 올려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 일이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 재선 제주지사,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맡으며 23년간 직간접적으로 맺어온 여러 정치적 인연들이 원 장관 주변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2021년 대선 도전을 앞두고 펴낸 책 원희룡이 말하다에서 정치인 원희룡이 꿈꾸는 미래 목표는 행복한 국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노동과 금융에서의 혁신이 일자리를 만들고 무엇보다 주택과 토지, 금융과 조세 혁신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내 집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얘기했던 내 집이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그가 2년 전 자신이 말한 내 집이 있는 삶이란 국가 찬스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내느냐에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